안녕하세요. 은야쌤입니다. 오늘은 GTK 일러스트 1급 기출문제를 CC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5년 5월달 B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일러스트의 환경부터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러스트 실행하시고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 확인을 해주세요.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메뉴 보이시죠? 기본적으로 작업 환경이 에센셜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을 텐데요. 저는 문제 풀이하는 동안에 CC2025 버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는 버전과 시험장에 설치되어 있는 버전은 또 다를 수 있겠죠. 예전에 사용했던 CS 버전도 에센셜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이 있는데요. 최신 버전인 CC 버전에서의 에센셜과는 좀 많이 차이가 나요. 옛날 버전 사용하시는 사용자들은 워크스페이스에서 에센셜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 그대로 두시고요. 최신 버전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아래쪽에 있는 에센셜 클래식으로 환경을 맞춰주세요. 최신 버전에서 에센셜로 사용하시면 자주 사용하는 도구들만 꺼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도구들이 다 보이지 않고요. 패널도 옛날에 사용했던 그 패널들이 안 보이고 프로퍼티라고 하는 속성 창만 보여요. 여기에서 꺼내져 있는 게 저는 보기가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전 사용했던 패널들도 다 같이 보일 수 있도록 설정을 할 거예요. 다만 프로퍼티까지 같이 열려 있으면 저는 이렇게 문제지를 띄워놔야 되기 때문에 창이 좁은 관계로 프로퍼티 창은 닫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친구는 열어놓고 사용하셔도 되고 닫아놓고 사용하셔도 되고 상관은 없겠지만 이 문제지를 띄워놓지 않으신 분들은 둘 다 열어놓고 사용하셔도 괜찮으실 거예요. 이렇게 미리 만들어져 있는 환경 설정 말고 하나하나 수정도 가능합니다. 왼쪽 상단에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보이실까요? 여기에서 제일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어요. 아무거나 하나 클릭하면 대화창에 뜰 거고요. 문제를 푸는 동안에 몇 가지만 환경을 맞춰 놓을게요. 우선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 확인을 해주세요. 문제에서 밀리미터 단위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출력 형태도 참고하시라고 눈금자가 보이는데 이 단위도 밀리미터입니다. 우리도 밀리미터 단위로 맞춰줘야 되겠고요. 글자의 크기나 선의 두께 값은 포인트 단위를 씁니다. 여기에서도 포인트 단위로 설정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죠. 가이드란을 뽑아서 개체를 어느 정도에다가 배치할 거다라고 선들을 뽑을 때에 배경 색깔과 겹치지 않는 색상으로 바꿔주실 수 있어요. 스마트 가이드라고 하는 좋은 기능도 있습니다. 개체를 들어서 옮길 때에 이 개체의 중심은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를 잘 잡아줘요. 끝자락은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를 잘 잡아주는데 이런 똘똘한 스마트 가이드라고 하는 것들 중에서 옵션 메저먼트 레이블이라고 하는 친구는 꺼주세요. 개체를 선택해서 옮길 때에 숫자 값이 쫓아다니거나 길다란 막대가 쫓아다니면서 요거를 추적해주는 기능인데 좀 번잡스러우니까 요것만 빼겠습니다. 유저 인터페이스에 보시면 브라이트니스 밝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많이 밝게 보고 싶다, 나는 좀 어둡게 보고 싶다 라고 하는 거 색상 값은 여기서 정하시면 되니까요. 각자 보기 편한 방식으로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만 맞춰놓고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지에 파일의 크기 정해져 있죠. 파일을 새로 만들겠습니다. New. 파일의 이름을 주도록 할게요. 수험번호 넣어주셔야 하고 본인의 이름 넣습니다. 뒤쪽에다가 문제번호 1이라고 줄 거고요.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 거 확인해 주세요. 윕스 폭을 100, 하이트 높이를 80으로 줄 거예요. 아래쪽에 어드밴스 옵션 보시면 컬러 무드가 CMYK, 레스터 이펙트가 300이라고 지시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어드밴스드 옵션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옆에 있는 화살표 누르시면 이렇게 숨어있던 아이 불러내실 수 있을 거예요. 출력 형태에 나와 있는 눈금자 우리도 꺼내놓는 게 좋겠죠? 보여주세요 뷰라고 하는 메뉴 클릭을 하시고요. 룰러스라고 하는 눈금자를 찾습니다. 보여주세요 쇼 룰러라고 하면 눈금자가 생성된 거 보이시죠? 색깔도 필요한 아이들만 따로 모아놓도록 할게요. 오른쪽에 스와치 패널 보시면 색상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가 필요한 아이들을 따로 그룹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그룹을 클릭하셔서 이름을 GTQ라고 줘 볼게요.
오케이 하면 이렇게 그룹이 만들어질 거고요. 거기서 색깔을 더 추가하겠다 라고 더하기 단추 누르시면 뉴 스와치. 색깔 값은 칸에 맞춰서 C10에 M80에 Y60, K40 이렇게 숫자 값들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왼손으로 탭키 눌러가면서 다음 칸 넘어가시면 조금 더 빠르게 입력하실 수 있을 거예요. 색상이 이렇게 추가된 거 보이시죠? 다시 더하기 단추 누르시고 색상값 탭키 눌러가면서 적용합니다. 지시가 없는 건 0으로 비워두셔야 해요. 오케이. 색상 중에서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건 그라디언트 색상입니다.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색깔을 콩 찍어 주시면 아래쪽에 물감을 넣을 수 있는 이렇게 컬러 스탑이 보여요. 더블 클릭하시면 색상 넣을 수 있게 창이 뜰 거고요. CMYK 지시가 되어 있는 대로 값을 넣어주면 되는데 혹시라도 이게 CMYK로 안 보이시는 분들은 오른쪽 구석에 있는 3줄이 누르셔서 CMYK 모드입니다 라고 선택을 해주셔야 합니다. 필요한 색상들을 다 뽑았고요. 가장 배경이 되는 이 친구부터 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일립스 이용해서 동글라미 클릭 드래그 하면 만들어질 거고요. 여기에서 채워주는 색깔 뽑아놓은 거 적용하면 되겠죠? 선은 없습니다 라고 짝대기 크기 대충 이 정도 느낌이죠. 드래그해서 맞춰주시고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시면 일부분을 따로 수정하실 수도 있어요. 이 아이를 다이렉트 셀렉션으로 콩 찍어서 양쪽에 있는 점 얘네들만이라고 드래그해서 선택하면 이 아이를 밑으로 쭉 내려서 표현할 수 있겠죠. 핸들도 따로 이렇게 조정이 다 가능합니다. 아래쪽에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부분 선을 그려서 패스파인더로 나누셔도 되고요. 정교하게 그릴 필요가 없는 건 그냥 칼로 잘라주셔도 됩니다. 개체를 선택하시고 지우개 도구 꾹 누르고 계시면 나이프 칼이 보일 거예요. 쌍둥하고 지나가게 선을 그려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위아래로 분리가 된 거 보이시죠? 선택을 하셔서 아래쪽에 있는 친구는 요 색깔이에요 라고 짙은 색의 갈색으로 바꿨습니다. 요 배경이 되는 아이는 이제 움직일 일이 없을 것 같으니까 잠궈 놓도록 할까요? 오브젝트에서 락을 걸겠습니다. 셀렉션. 꼬마 친구 어느 정도 되는지 가이드라인 뽑아서 머리가 요 정도 크기다 라고 왼쪽에 있는 눈금자에서 클릭 드래그 하면 선이 딸려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일립스 이용해서 얼굴 부분 색상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머리카락의 경우에는 도형을 이용할 수가 없으니까요. 펜툴 이용해서 제작을 할 겁니다. 펜 도구를 들으시고 색깔이 잘 보일 수 있도록 바꿔줄게요. 클릭해서 시작점은 여기라고 드래그하면 곡선 되겠죠. 드래그해서 곡선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핸들의 방향이 급격하게 꺾어져야 된다라고 할 때는 핸들의 중심점 콩 찍어서 이렇게 잘라주실 수 있어요. 모양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예쁘게 만들려고 애쓰진 마시고요. 나중에 수정 다 가능합니다. 핸들 잘라주시고 방향이 다를 경우에는 이렇게 핸들 다 잘라주세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점의 위치 나중에라도 수정 가능하다. 일립스 이용해서 눈을 그려줄게요. 같은 아이는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배치하시면 되겠죠.
윗부분에 대해서는 요 윗부분을 잘라줘야 되니까요. 이거는 하나 잎을 만들어 주시고 그 위쪽에 웃는 잎 하나를 더 얹어 볼게요. 색상 다른 색깔로 바꿔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어느 정도 잘라줄 건지 크기를 적당히 조절을 하시고 남는 잎 모양 부분을 확인을 해주세요. 패스파인더 이용해서 요 윗부분을 잘라주면 되겠죠. 윈도우 메뉴 가시면 쭉 내려와 보세요. ABCD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패스파인더 두 개의 타원을 Shift 눌러가면서 선택하시고요.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 나눠주면 분리가 됐어요. 그룹으로 묶여있는 상태니까 그룹 셀렉션 이용해서 요거는 지울 거다, 요거는 지울 거다 라고 따로 선택해서 지워주시면 됩니다. 일립스 이용해서 다시 이렇게 아래쪽에 혀 부분 선택을 같이 하시고요.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 나눠줍니다. 그룹 셀렉션에서 필요 없는 부분만 선택해서 지우면 되겠죠? 모서리 둥근 사각형 이용해서 목을 만들어 줄 거고요. 최신 버전에서는 이렇게 안쪽에 코너 위젯이 있어서 쭉 당기시면 나중에라도 둥글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 코너 위젯이 없으신 분들은 애초에 그릴 때 잘 그리셔야 되겠죠. 라운디드 렉탱글 이용해서 쭉 그리실 적에 모퉁이의 둥글기를 보면서 위로 올라가세요 화살표, 밑으로 내려가세요 화살표 방향키 눌러가면서 그 둥글기를 조절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티셔츠 펜툴 이용해서 그릴게요. 클릭 클릭 클릭.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땐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순서 바꾸실 때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어레인지 순서를 정리할 수 있어요. 앞으로 오세요, 뒤로 깔리세요 라고 하는 것들은 단축키를 이용하시면 좀 더 빠르게 작업하실 수 있어요. 맨 앞이나 맨 뒤의 경우에는 이렇게 메뉴를 찾아가셔도 되지만 한 단계씩 앞으로 뒤로 갈 때는 단축키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한 단계씩 뒤로 갈 때에 컨트롤 누르고 열려라 네모가로 단축키를 쓰시는 게 좋겠죠. 칼 이용해서 쌍둥하고 잘라주시면 좀 더 간단하게 작업할 수 있어요. 반대쪽 발도 그릴 필요 없이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뒤집어 줘야 될 경우에는 리플렉트 반사시켜 주면 됩니다. 로테이트 툴 꾹 누르고 있으면 리플렉트 반사가 보일 거예요. 리플렉트 툴을 더블 클릭하면 제자리에서 바로 반사가 되죠. 모서리 둥근 사각형 이용해서 손가락 만들겠습니다.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배치할 거고요. 리플렉트 툴 이용해서 반사. 위쪽에 치아처럼 생긴 모자 일립스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색깔 그라디언트 만들어 놨던 거 적용할게요. 이 친구는
짙은 색과 옅은 색, 가운데가 밝고 양쪽 끝단이 짙은 색깔이기 때문에 색상 두 가지이긴 하지만 배치를 좀 옮길게요. 밝은 색깔을 가운데 쪽으로 옮길 거고 짙은 색깔은 Alt 눌러가면서 당기시면 복사가 됩니다. 두 개를 패스파인더에서 합쳐줄 거고요. 여기에서 모서리 둥근 사각형 빼주면 되겠죠. 두 개를 같이 선택해서 이번에 패스파인더에서 마이너스 프론트라고 빼주면 이렇게 모자 모양이 만들어져요. 치약도 역시 펜툴 이용해서 그려야 되겠군요. 클릭해서 시작점,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 곡선으로 쭉 가요. 끝점은 여기. 다시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 곡선, 다시 끝나는 점은 여기.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위치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은 나중에라도 수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펜툴을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대략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냥 연필이나 브러쉬를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이렇게 무늬가 줄무늬 들어간 거는 이번에 칼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나이프 툴 들었고요. 지나가는 선을 이렇게 지나갈 거다라고 클릭 드래그. 그러면 분리가 된 거 보이시죠? 위아래. 다시 아래쪽에 있는 이 친구만이라고 칼을 들고 쌍둥 지나가게 그려줄게요. 분리가 된 것 중에서 이 가운데 낑겨 있는 친구 색깔을 밝은 색깔로 바꿔주면 되겠죠? 치아 모양의 동그라미 합체할 거고요. 가운데 부분 요거는 빼야 되겠네요. 모서리 둥근 사각형 두 개를 같이 선택하고 패스파인더에서 이번엔 빼볼게요. 이렇게 빠집니다. 모퉁이를 살짝 둥글게 다듬어 주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여기에 있는 점이요 라고 드래그하면 둥그러지는 거 보이시죠? 이쪽에 있는 점이요 라고 클릭해서 둥글게 다듬어 주시면 돼요. 요거 CC 버전이 아닌 경우에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이펙트 효과로 가셔서 스타일라이즈의 라운드 코너라고 주셔도 됩니다. 다만 모양이 얘처럼 예쁘게 나오진 않으니까 펜으로 일일이 그려주시거나 요 정도까지만 마무리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방금 했던 작업을 컨트롤 D 눌러주면 여러 번 반복이 돼요. 칫솔은 이렇게 똑바로 세워놓고 작업을 하셨다가 살포시 살짝 돌려주면 되겠죠? 그라디언트의 방향 이렇게 위아래로 그라디언트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면 앵글 값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 앵글 값에 대해서는 직접 숫자 값으로 주셔도 되고요. 왼쪽에 있는 도구 상자에서 그라디언트 툴 들으시고 방향을 직접 그려주셔도 돼요. 어떤 방법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치약의 경우에는 입구에 있는 앞부분은 일부분만 크기를 줄이실 수도 있어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이 앞부분만이라고 선택을 하신 다음에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면 제자리에서 그 값을 80%로 줄일 테다 라고 프리뷰로 보시면 이렇게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그 크기는 정해진 건 없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숫자 값을 바꿔가면서 확인을 해보세요. 테두리의 선 보시면 두께값과 색깔값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점선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없지만 출력 형태를 보면 점선으로 보이죠? 그러면 스트로크라고 하는 패널에서 점선을 내가 만들겠다 라고 대시드에다가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대시드가 안 보이시는 분들은 옵션이 열려져 있지 않아서 그래요. 스트로크 패널에서 오른쪽 끝에 3줄이 누르시면 쇼 옵션이라고 불러내실 수 있습니다. 대시드를 체크하고 점선이 만들어졌는데 너무 듬성듬성하게 만들어졌어요. 길이가 너무 길기 때문이겠죠. 그 값을 줄여주면 촘촘한 점선이 될 거예요. 뒤쪽에 있는 선 하나를 잘 그리시고요. 끝나는 부분은 이쯤입니다 라고 알트 드래그 하셔서 시작과 끝부분만 만들어 놓으시면 그 사이는 블렌드로 채워줄 수 있어요. 이 두 개를 이라고 선택했고요. 오브젝트 메뉴에 가시면 블렌드라고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메이크. 그러면 가득 채워주죠. 블렌드 툴을 더블 클릭하셔서 요 채워주는 걸 컬러가 아니라 스텝이라고 개수로 바꿀 수 있습니다. 사이에 몇 개가 보일 건지는 프리뷰로 보시고서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글씨를 얹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 들어서 글자의 크기가 두 가지로 지시가 되어 있어서 색상 값도 여러분들께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글자가 너무 커서 이렇게 삐져나가는 부분들은 좌우를 조절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뽑아놨던 가이드는 지워주는 게 좋겠죠? 뷰에서 가이드를 클리어 가이드라고 지웁니다. 빠뜨린 게 없는지 다시 한번 쭉 둘러보시고요. 파일을 저장하면 되겠죠?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거니까 세이브. 시험장에서는 GTQ라고 하는 폴더가 있을 거예요. 파일의 이름 정확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파일의 포맷은 AI입니다. 저장하고 OK 하면 첫 번째 문제가 끝났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용지 사이즈가 다르죠? 160에 120짜리로 만들겠습니다. 파일을 새로 만들어요. New. 파일의 이름 주도록 할게요.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두 번째 문제입니다. 2.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 거 확인해 주시고요. 밉수는 160, 하이트 120입니다. 어드밴스드 옵션 확인해 주세요. CMYK의 300ppi. 눈금자가 보일 수 있도록 단축키를 써볼게요. 컨트롤 R 하고 눌러주시면 이렇게 눈금자가 새겨지는 거 보이시죠? 두 번째 문제부터는 그릴 게 많기 때문에 색상들을 몽땅 다 뽑아 놓으면 좀 산만해요. 개체마다 따로따로 그때그때 색깔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와치 패널에 그룹을 하나 만들 거고요. 이름은 굳이 주진 않겠습니다. 여기에서 색깔을 더 추가하겠다라고 클릭해서 두 번째 문제에서 항상 패턴 등록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패턴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거기에 해당하는 색상들만 먼저 뽑겠습니다. 탭키 눌러가면서 색상을 입력을 해주시고요. 엔터 치면 색상 추가된 거 확인되시죠? 반복하시면 됩니다.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에다가 배치할 건지 정도는 가늠해서 작업하는 게 좋겠죠.
왼쪽에 있는 눈금자에서 클릭 드래그 선이 딸려 나오고 있고요. 반복하시면 됩니다. 위쪽에서도 눈금자 클릭 드래그 하면 선이 딸려 나오죠. 일립스 이용해서 몸통 부분을 전체적으로 쭉 잡아주시고요. 모서리 둥근 사각형 이용해서 클릭 드래그 만들어 주실 때에 위로 올라가라 화살표, 밑으로 내려가라 화살표 눌러줄 때 모퉁이의 둥글기 보면서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CC 버전의 경우에는 이렇게 안쪽에 코너 위젯이 있었죠. 이 친구를 콩 찍어서 한 친구만 따로 모서리를 조절하실 수 있고요. 최신 버전이 아닌 경우에는 코너 위젯이 없으니까 그럴 때는 뾰족한 사각형을 이 위에다가 얹어서 합쳐주시면 되겠죠. Alt 눌러서 복사할 거고요. 개체를 두 개 같이 선택하시고 패스파인더에서 나눠주시면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가 돼요. 그룹으로 묶여 있으니까 그룹 셀렉션 이용해서 요거는 필요 없어 라고 지우면 눈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눈을 하나 잘 만들었으면 복사해서 쓰시면 돼요. Alt 드래그해서 복사. 순서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앞으로 갈 건지 뒤로 갈 건지 정해주세요. 선에 대해서는 펜툴 이용해서 작업을 하셔도 되고 모양이 예쁘지 않아도 되는 아이들은 그냥 연필로 쓱 그리셔도 됩니다. 쉐이퍼 툴 꾹 누르고 계시면 연필 보이죠? 클릭 드래그해서 선을 그려줄 거고요. 그 선에 대한 색상 맞춰주면 될 텐데요. 선에 대해서 두께 값이라든지 따로 지시된 게 없다면 여러분들께서 임의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꼬리의 경우에는 도형으로는 해결이 안 되네요. 그럴 때는 펜툴 이용해서 제작하면 됩니다. 시작하는 점 클릭하시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을 만드시면 되겠죠. 핸들의 방향 원하는 곳이 아니라면 핸들이 뽑혀 나왔던 중심점 클릭해서 잘라주시면 되겠죠.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면 수정 가능합니다. 뾰족뾰족한 부분들은 점을 추가해서 다이렉트 셀렉션으로 편집하겠습니다. 펜툴 꾹 누르면 애드 앵커 포인트 나오고요. 점을 콕콕콕 찍어서 추가. 다이렉트 셀렉션 점을 클릭해서 당겨주시면 되죠. 하얗게 선 모양 보입니다. 이 친구는 Alt 드래그해서 복사, Ctrl DDD 반복해서 선 넣어주시고 그 선들을 모두 다 동그라미 바깥에 삐져나온 것들 잘라버리도록 할게요. 선인 상태에서는 패스파인더로 잘랐을 때에 그 모양이 윤곽으로만 가느다랗게 보이기 때문에 면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오브젝트에서 익스펜드라고 면으로 확장시켜주면 이제 요 아이와 동그라미 패스파인더로 나눠주면 되겠죠. 패스파인더로 나눠줘야 될 부분들 한꺼번에 선택했고요. 디바이드 나눠주면 이렇게 다 조각조각 납니다. 불필요한 부분은 지워주시면 되겠죠.
그룹 셀렉션 이용해서 바깥쪽에 있는 부분들 선택해서 지우세요. 저의 악어는 굉장히 뚱뚱하게 만들어졌는데 이 모양은 여러분들께서 좀 조정하십시오. 악어는 패턴으로 등록하겠습니다. 이만큼이라고 선택해서 오브젝트 메뉴 가시면 패턴 보입니다. 만들어 줄게요. 메이크. 패턴에서 이름부터 주도록 할까요? 크로코다일. 타일 타입을 보면 그리드라고 해서 이렇게 네모지게 일정하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벽돌처럼 살짝 어긋나 있죠. 그러면 타일 타입을 그리드에서 브릭 바이 로우라고 벽돌 형태로 바꿔주시면 돼요. 사이를 살짝 떨어뜨리도록 윕스와 하이트 값을 조정하겠습니다. 폭이 저는 32라고 되어 있는 걸 35라고 바꿔보면 사이가 살짝 벌어지는 거 보이시죠? 높이 값도 하이트 40으로 되어 있는 걸 43 이런 식으로 값은 임의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조절하시면 돼요. 자, 이 정도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던 체크하고 나오시면 스와치 패널에서 이렇게 기존에 있던 패턴 사이에다가 내 패턴이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원숭이 캐릭터도 만들도록 할까요? 가이드라인 뽑고 색상 뽑겠습니다. 기존에 뽑아놨던 색상 기준으로 해서 추가하도록 하죠. 일립스 이용해서 원숭이의 얼굴 기준으로 그려줄게요. 패스파인더로 얼굴 써먹을 타원들 한꺼번에 합쳐주겠습니다. 더 이상은 움직일 필요가 없는 아이들은 선택할 때 방해가 되니까 잠가 놓도록 할게요. 오브젝트에서 락을 걸겠습니다. 펜툴 이용하지 않고 그냥 연필툴 이용해서 작업을 하셔도 괜찮아요. 쉐이퍼 툴 꾹 누르고 계시면 연필 보입니다. 드래그해서 이 모양 만들어 줄 거고요. 하나 잘 만들어 준 거 그대로 제자리에서 반사시켜 줄 수 있죠. 리플렉트 툴. 중심점은 요 코의 중심이라고 알트 클릭. 그러면 거울처럼 이렇게 반사가 되기도 하죠. 카피.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이용해서 몸통 만들 거고요. 직접 선택 도구 이용해서 살짝 옮겨 줄게요. 몸통과 배 부분은 패스파인더 이용해서 나눠주면 되겠죠? 불필요한 부분은 지워주시고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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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다 만들어진 오브젝트는 흩어지지 않도록 그룹으로 묶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그룹, 아래쪽이 아이스박스인가요? 이 친구 먼저 그릴게요. 가이드라인 새로 뽑겠습니다. 아이스박스 앞면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클릭 드래그해서 크기를 좀 비슷하게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시면 점 하나하나씩 따로따로 조절 가능하고요. 나머지 옆면은 펜 툴 이용해서 메꿔주시면 되겠죠.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시면 이 점에 이렇게 코너 위젯 조절하실 수 있어요. 직접 선택도 이용하셔서 기울이기도 비슷하게 두 개 한꺼번에 잡아서 맞춰주시면 되겠죠. 앞면의 경우에는 패턴이 씌워져 있어요. 하나를 더 복사해서 그 면에다가는 패턴을 씌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를 선택했고요. 컨트롤 C 복사해서 컨트롤 F 하면 하나가 더 생겨 있습니다. 이 아이는 패턴으로 채우겠다라고 채우기 넣었는데 크로코다일 너무 크게 들어갔네요. 크기를 조절할까요?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하면 제자리에서 크기를 줄일 수 있어요. 50%라고 해서 프리뷰로 보시면 이렇게 줄어드는 게 보일 텐데 개체까지 줄어들 필요는 없죠. 패턴만 줄어들 수 있도록 잘 옵션 체크하시고 크기를 적당히 조절하십시오. 꼬불랑거리는 선에 대해서는 그냥 펜툴보다는 연필이 편하겠죠. 연필 도구를 들겠습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꼬불랑꼬불랑 선을 그려줄 거고요. 선에 대한 두께값이 지시가 되어 있죠. 2포인트다 라고 했으니까 스트로크 패널에서 2라고 값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옆면에 있는 이 점선의 경우는 선의 두께값만 지시가 되어 있고 점선이다 라는 언급은 없지만 출력 형태의 점선으로 보이니까요. 그 친구들은 똑같이 점선으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점선의 길이 너무 길다 싶으시면 값을 좀 줄여주시면 돼요. 떨어지는 거 갭의 값도 다르게 주시면 느낌이 좀 다르죠. 사이를 메꿔주는 부분은 펜툴 이용해서 패스 위에다가 선을 적당히 잘 맞춰주세요. 패스파인더로 유나이트 합체할 거고요. 아래쪽에 살짝쿵 한입 베어먹은 것처럼 보이는 모서리 둥근 사각형 그건 빼줘야 되겠죠.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면 안쪽에 이렇게 코너 위젯이 보여요. 코너 위젯이 없으신 분들은 일일이 점들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하셔서 크기를 살짝 줄이도록 할 거고요. 프리뷰 보시면서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 가늠하셔야 되겠죠. 카피. 뒤에 깔려있는 건 투명도도 지시가 되어 있네요. 오퍼시티 값 50%라고 위쪽에 오퍼시티를 주셔도 되고요. 오른쪽에 트랜스퍼런시라고 하는 트랜스퍼런시 패널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 골 크기, 색깔 지시사항대로 맞춰줄게요. 에이리얼. 치실통이었군요. 자, 이 친구는 몽땅 다 그룹으로 묶어서 드랍섀도우 그림자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만큼이라고 선택을 했고요. 그룹으로 묶어서 오브젝트에 그룹 한 덩이 묶인 걸 이펙트 가셔서 스타일라이즈 그림자를 주겠습니다. 드랍섀도우. 결과물과 비교를 해보시고요. 프리뷰로 보시면서 값을 조정하시면 되겠죠. 각을 병을 만들어 볼 거예요. 역시 가이드라인을 좀 뽑아서 어느 정도의 크기를 배치할 건지 가늠을 하셔야 되겠죠. 이 정도에다가 배치하겠다라고 위치 잡았어요. 필요한 색상들 뽑겠습니다. 일부분만 수정할 때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수정 가능하고요. 사다리꼴로 되어 있는 건 크기를 조절할게요.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하셔서 어느 정도로 크기를 좀 줄일지 출력 형태 보시고 비슷하게 맞춰주세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요만큼이라고 아래쪽에 있는 두 개만 선택하시고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해서 그 값은 프리뷰 보시면서 조절하십시오. 그라디언트의 색상이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은 짙은 색깔이고 가운데가 밝은 색깔이죠. 그러면 그라디언트 패널 가셔서 요거 위치를 좀 옮겨 줄게요. 슬라이더를 왼쪽으로 살짝 뺄 거고요. 오른쪽 끝자락에는 색깔이 더 필요하죠. Alt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끌고 가시면 똑같은 색깔이 복사가 돼요. 하얀색의 선의 경우에는 복사해서 쓰셔도 되겠지만 블렌드 툴 이용하시면 빠르게 채울 수 있죠. 시작하는 선 그리고 끝나는 선 두 개만 선택했습니다. 이 두 아이를 선택하시고 오브젝트에서 블렌드 만들어다오 메이크라고 하면 쭉 채워지죠. 블렌드 툴 더블 클릭해서 컬러로 채우는 게 아니라 스텝 단계로 채우겠다. 몇 개가 중간에 채워졌으면 좋겠는지는 프리뷰를 보시고 개수 정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느낌이죠.
글꼴 찾아주시고요. 색상도 맞춰주십시오. 라벨지 위쪽에 원숭이, 이 친구는 아까 만들었던 거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쓰면 되겠죠? 오브젝트에 잠궈놨던 건 다 풀어주시고 순서를 맨 앞으로 빼겠습니다. Bring to Front.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바라볼 때는 리플렉트 툴을 이용하셔도 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트랜스폼 여기에도 리플렉트가 있어요. 제자리에서 바로 반대로 뒤집어 줄 때는 우클릭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얀색의 라벨지 바깥으로 삐져나온 친구들은 클리핑 마스크 이용해서 주변을 정리해 줄 거예요. 문제에서 가글병에 있는 라벨 클리핑 마스크로 정리해라 라고 되어 있죠. 라벨지를 컨트롤 C 복사해서 컨트롤 F 같은 위치에다가 바로 앞면에다 붙일 건데 클리핑 마스크는 제일 위에 뚜껑처럼 덮어줄 거기 때문에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 맨 위에다 덮어줬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쉬프트 삐져나가는 원숭이들을 같이 선택해요. 선택이 끝났으면 오른쪽 버튼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라고 해서 주변 정리를 해줍니다. 나뭇잎을 만들어서 정리하도록 하죠. 펜툴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연필을 들어서 대강 그릴게요. 클릭 드래그. 아래쪽에 잎 자루도 2개의 나뭇잎을 합체해주면 되겠죠. 모양이 안 예쁜 부분들 있다면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안쪽에다가 하나 더. 바깥쪽에 테두리 윤곽으로 보이는 건 브러쉬를 사용해라 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테두리만 쓸 거니까요. 윤곽선만 살리시고요. 색상도 지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브러쉬 패널에 가시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브러쉬가 몇 가지 보이는데 문제에서는 차콜 씬이라고 하는 아이가 필요하군요. 여기에서 차콜 페더이기 때문에 똑같은 아이가 아닌지라 라이브러리에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일단 하나 이렇게 불러내시고요.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하면서 찾으시면 될 텐데 바로 보이네요. 차콜 씬. 이름으로 찾는 게 좋겠네요. 오른쪽 상단에 3줄이 누르셔서 리스트 뷰라고 보시면 이렇게 이름으로 보이니까 바로 찾으실 수 있죠. 작업이 다 끝났으면 가이드라인은 굳이 필요가 없으니까요. 가이드는 클리어 가이드라고 지워줄 거고요. 빠뜨린 게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뚜껑에서 선의 두께 값이 2포인트였군요. 체크가 다 끝났으면 파일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파일 저장할 거니까 세이브, 경로와 이름 꼭 확인하시고 맨 처음에 주고 들어왔던 그 이름 그대로 저장하시면 되겠죠? 저장. 세 번째 문제도 용지 사이즈가 다릅니다. 210에 297 파일을 새로 만들 거예요.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 거 확인하시고요. 210에 297 아래쪽에 컬러 CMYK인지 레터 이펙트 300인지 확인하세요. 결과물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눈금자 켜겠습니다. 컨트롤 R 눌러서 눈금자 켰고요.
세 번째 문제에서는 심볼을 등록하는 문제가 나오죠. 심볼 만들어줄 친구 먼저 제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뒤쪽에 회색으로 표현한 건 흰색 있는 부분이 잘 안 보일까봐 회색으로 넣어 놓은 거니까 우리도 용지 바깥에서 그려볼까요? 색깔 필요한 거 스와치에서 먼저 뽑도록 하겠습니다. 뉴 그룹 이름은 주지 않았고요. 색깔을 추가하겠습니다. 뉴 스와치 CMYK 값 넣어주세요. 일립스 이용해서 입술 만들었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살짝 눌러줬습니다. 같은 간격으로 안쪽에 들어간 거 패스를 옵셋 패스 해줄게요. 오브젝트에서 패스, 옵셋 패스 마이너스 값을 주시면 얼마만큼 축소가 될 건지 보면서 확인할 수 있죠. 치아 부분은 모서리 둥근사각형 이용해서 클릭 드래그 모서리의 둥글기는 올라가라 내려가라 화살표 그리면서 조절하세요. 입술의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리플렉트 해줄 수 있습니다. 리플렉트 툴 이용해서 어디 기준으로요? 여기를 기준으로요? 라고 Alt 클릭. 프리뷰로 보시면서 반대쪽인지 확인하시고 카피. 혀 부분도 같이 만들게요. 순서 적당히 배치하시고요. 요 까만색의 이 부분 바깥으로 삐져나간 것들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 복사해서 컨트롤 F 같은 위치에다 붙였어요. 클리핑 마스크로 정리를 해줄까요? 맨 위쪽으로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 덮어줬고요. 여기 바깥으로 삐져나간 것들 몽땅 선택할까요? 오른쪽 버튼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사각형 이용해서 반짝하는 별 만들도록 할게요. 이펙트에 보시면 디스토트, 포커 앤 블롯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볼록하게 하면 꽃이 되고요. 왼쪽으로 하면 뾰족하게 별이 되죠. 이 정도의 느낌인가요? 오케이. 실제로는 사각형이고 별처럼 보이는 거니까 이걸 눈에 보이는 대로 확장시켜 주겠습니다. 오브젝트에서 Expand Appearance 얘를 살짝 돌려줄게요. 입 모양이 여기까지만 만들도록 할까요? 요만큼을 마우스라고 심볼로 등록하겠습니다. 심볼 패널에 보시면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심볼들이 몇 가지 보이는데 내가 만든 거를 질질질 끌고 가서 이렇게 심볼 패널에다 심어 두시면 돼요. 요만큼이라고 흩어지지 않도록 일단 그룹으로 묶어 놓을게요. 이 친구를 이라고 선택하셔서 심볼 패널에다가 등록하시면 되고요. CC 버전에선 이렇게 라이브러리에다 넣겠냐라고 물어보는데 그럴 필요는 없어서 이 라이브러리 패널은 집어넣겠습니다. 마우스라고 이름을 넣도록 하죠. 가장 크게 배경이 되는 메쉬 툴부터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네요. 렉탱글 툴 이용해서 사각형 그냥 클릭하시면 대화창이 떠요. 사이즈에 맞춰서 210에 297이라고
제시되어 있는 크기 종이 만들어 주시고요. 종이에다가 꽉 차게 배치하겠습니다. 색상 중간에 밝게 환한 부분 보이시죠? 거기에 대해서 메쉬 도구 이용해서 이쯤입니다 라고 클릭하시면 그 포인트 하나 만들어진 게 보여요. 거기에다가 색상 넣으시면 되겠죠? C60에 M10 추가될 색상은 없으니까 요 커다란 아이는 선택되지 않도록 오브젝트 잠궈 놓도록 하겠습니다. 락 셀렉션 배경을 좀 그려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아래쪽에 울렁울렁거리고 있는 요 배경 필요한 색상 뽑아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울렁거리는 걸 펜툴 이용해서 작업을 하셔도 되겠지만 그냥 연필로 간단하게 그릴게요. 채워주는 색깔 반복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연필을 들으시고요. 그 위에 이렇게 블렌드 되는 선 그려주셔야 될 텐데요. 노란 선이 지나가는 경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요. 하얀 선이 지나가는 경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그 경로는 여러분들께서 파악하셔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펜 도구 들어서 그리도록 할까요? 펜 툴 클릭해서 시작점 클릭 드래그하면 곡선 만들어지죠. 드래그하면 곡선 만들어져요. 그만 그리겠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빈 공간 누르시면 이렇게 선이 마무리될 거고요. 선에 대한 두께값 노란색은 3포인트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스트로크 패널에서 두께값을 맞춰주시면 되겠죠. 하얀색 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펜툴 누를 거고요. 시작점은 여기입니다 라고 클릭 지나가는 곳 클릭 드래그 지나가는 곳 클릭 드래그 그만 그리겠다 컨트롤 클릭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의 두께값은 흰색은 1포인트다 라고 되어 있어서 그렇게 맞춰줄게요. 이제 이 두 개의 선을 블렌딩 하겠습니다. 얘랑 두 개를 이라고 선택했고요. 오브젝트에서 블렌드라고 하는 메뉴 있죠? 메이크 만들어주겠다라고 했더니 이렇게 블렌딩이 됐어요. 블렌드 툴을 더블 클릭하셔서 옵션을 바꿔줄게요. 스페이싱 그 간격을 컬러로 되어 있는 거 스텝으로 바꿔주세요. 문제에선 15단계로 바꿔달라고 했으니까 프리뷰 보시면서 비슷하게 나오는지 확인하시고요. 오케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뿌려져 있는 거 요것도 브러쉬 이용하는 거네요. 도트링이라고 하는 브러쉬 사용해라 라고 되어 있죠. 페인트 브러쉬를 들겠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경로를 쭉 하고 그려주세요. 별이 뿌려지는 게 요 정도로 뿌려지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다시 되돌아왔네요.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그 선을 들고 브러쉬 패널로 가셔서 미리 만들어져 있는 라이브러리 어디 그룹에 들어있는지 모르니까 아무거나 하나 불러내시고요. 거기에서 오른쪽으로 쭉쭉쭉 찾으러 가겠습니다. 이름으로 보시면 좀 헷갈리니까 그림으로 볼란다 썸네일 도트링이면 이 친구인 것 같죠? 다만 거기에 대해서 두께값 2포인트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스트로크 두께값을 2라고 바꿔주면 조금 더 크게 보이네요.
이렇게 마우스라고 저희가 심볼 등록해 놨던 것도 뿌려줘야 되겠네요. 스프레이 이용하시고요. 오른쪽에 심볼 패널 가시면 마우스라고 하는 거 만들어 놨던 게 있어요. 원하는 위치 이쯤이다 라고 콕콕 찍어 주시면 마우스 생성이 될 텐데요. 클릭, 클릭, 클릭. 혹시라도 더 많이 만들어졌다 라고 하시면 왼손으로 Alt 누르면 누를 때마다 사라지기도 해요. 크기를 좀 작게 만들었나 봐요. 크기라든지 방향 다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심볼 스프레이 툴 꾹 누르면 이렇게 짝꿍들이 보이는데 들락날락하기 번잡스러우니까 나와 있어라 라고 오른쪽 화살표 눌러서 이렇게 꺼내놓고 작업을 해볼까요? 쉬프터 이용하면 위치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사이저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누를 때마다 커지는 거 보이시죠? 혹시 너무 커져서 부담스럽다 그러면 왼손으로 Alt 눌러주시면 다시 작아집니다. 방향을 틀어주고 싶어요. 스피너 클릭하시면 이렇게 화살표 보이시죠? 안쪽에 있는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회전이 돼요. 색상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물든 거, 파란색으로 물든 거 보이시나요? 염색을 해놨군요. 스테이너 이용해서 색깔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앞쪽에 칠해주는 색깔은 이라고 선택하셔서 스와치에서 색상을 찾으세요. 녹색으로 염색할 거다 라고 클릭하면 녹색으로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파란색으로 염색할 거다 라고 하면 또 파란색으로 물이 들어요. 색깔이 너무 진해서 싫다 하면 Alt 눌러서 색상을 좀 빼주실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잎은 좀 반투명해 보이죠? 요거는 또 스크리너 이용하시면 투명도를 조절하실 수 있어요. 너무 투명해서 안 보이면 역시 반대로 Alt 눌러서 살려주실 수도 있죠. 배경의 작업은 얼추 끝난 것 같고요. 글씨를 얹어 줄게요. 글꼴에 대해서는 지시사항에서 크기, 색깔 모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언급이 없다면 Accurate Treatment라고 하는 문자에다가는 Envelope Distort 이용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개체를 선택을 하시고 위쪽에 글꼴, 크기, 색깔, 위치뿐만 아니라 꾸겨다오 라고 하는 Envelope Distort 있어요. 클릭하셔서 모양 비슷한 거를 찾으세요. 밴드 값을 조절하시면 출력 형태하고 비슷하게 맞추실 수 있습니다. 배경이 될 만한 아이들을 몽땅 다 작업을 했고요. 이제 메인 캐릭터만 제작하면 되겠죠. 걸리적거리지 않도록 몽땅 다 선택해서 잠궈 놓도록 할까요? 오브젝트에서 락을 걸겠습니다. 셀렉션. 치아부터 그려줄게요.
그라디언트의 색상에 대해서 이렇게 깜장색이 양쪽 끝단에 있죠. 그럴 때에는 밝은 색깔 가운데로 옮겨 놓으시고요. 깜장 색깔 Alt 눌러가면서 당기시면 색상이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Alt와 Shift 같이 눌러주시면 크기를 이렇게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줄이실 수 있어요. 얼굴에서 반사, 대칭되는 부분은 반만 그려서 리플렉트 할게요. 셔츠 위에다가 조끼처럼 보이는 건 투명도가 있네요. 오퍼시티 값 60%, 펜툴로 조끼를 그리신 다음에 거기에 투명도를 주겠습니다. 색깔 흰색으로 했고요. 불투명도 오퍼시티 뒤쪽이 이렇게 비쳐 보이는군요.
팔 부분에 대해서 펜투 좀 피곤하니까 연필로 그리겠습니다. 인물도 다 만들었고요. 지시사항에 보시면 선에 대해서 두께값이 있었군요. 자, 안경테에 대해서 두께값을 다시 맞춰줄게요. 스트로크에 대해서 4포인트라고 지시사항에 맞게 작업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캐릭터에는 그림자가 져있죠. 이펙트, 드랍 섀도우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림자가 한꺼번에 져야 될 캐릭터 따로 그룹으로 묶겠습니다. 이 친구들은 좀 잠가 놓도록 할까요? 오브젝트에서 락을 좀 걸어 놓겠습니다. 그러면 캐릭터만 잘 잡히죠? 오른쪽 버튼 그룹 눌러서 한꺼번에 묶어줬고요. 이 친구를 이펙트, 스타일라이즈, 드랍 섀도우 작업이 다 끝났으면 순서들이라든지 효과 빠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주변 정리를 클리핑 마스크로 해달라 라고 지시가 되어 있네요. 사각형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렉탱글 툴 클릭하면 대화창이 뜨죠. 210에 297이라고 하나 크게 만들어 줬고요. 용지 사이즈에 맞춰서 배치합니다. 몽땅 다 선택하시고요. 오브젝트에 클리핑 마스크라고 해주시면 주변 정리까지 깔끔하게 끝났죠. 파일을 저장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파일 저장할 거니까 세이브, GTQ라고 하는 폴더 안에 파일의 이름 제대로 주고 들어왔는지 확인하시고요. 파일 확장자 AI입니다. OK에서 마무리 지어줬어요. 여기까지 2025년 5월달 비형 문제 풀어봤습니다. 펜도그를 이용해서 완성을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니까요. 펜뿐만 아니라 연필이나 브러쉬도 적극 활용하셔서 빠르게 작업할 수 있도록 연습을 충분하게 하세요.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